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홍화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홍화씨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무엇이고 또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화씨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홍화씨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 접어들면서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홍화씨에 들어있는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제 지인 중에도 한 분이 계세요. 60대 초반 남성분이신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고민하시다가 홍화씨를 꾸준히 드셨어요. 물론 홍화씨만 드신 건 아니고 식단 조절도 같이 하셨는데 6개월 후에 다시 검진을 받으셨을 때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관심이 더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홍화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고 또 어떤 음식과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먼저 홍화씨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검은콩이에요. 검은콩과 홍화씨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 홍화씨가 혈액순환을 돕는다면 검은콩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벽을 보호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홍화씨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검은콩으로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홍화씨와 검은콩을 같이 갈아서 차로 끓여 드시거나 두 가지를 함께 볶아서 가루 내어 드시곤 해요. 제 이웃에 사시는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드시는데 아침마다 검은콩과 홍화씨를 갈아서 미숫가루처럼 만든 걸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세요. 처음엔 맛이 좀 낯설다고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건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과 홍화씨의 조합도 정말 좋아요.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잖아요. 몸이 차가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홍화씨도 혈액순환을 도와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생강을 더하면 그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생강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주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홍화씨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정말 좋아요. 몸속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홍화씨 한 스푼과 생강 몇 조각을 물에 넣고 20분 정도 은근하게 끓이면 돼요. 여기에 대추를 몇 개 넣으면 단맛도 나고 영양도 더 좋아져요. 세 번째는 결명자예요. 결명자도 홍화씨와 함께 드시면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결명자는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결명자도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홍화씨와 결명자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과 함께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눈도 침침해지고 혈압도 걱정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많은 분들이 홍화씨와 결명자를 1:1 비율로 섞어서 차로 끓여 드세요. 구수한 맛이 나서 매일 마시기에도 부담 없어요. 네 번째로는 귀리를 추천해 드려요. 요즘 귀리가 건강식품으로 정말 인기가 많죠.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홍화씨도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귀리를 더하면 그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끓일 때 홍화씨 가루를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신 후에 매일 아침 귀리와 홍화씨를 함께 드셨어요. 물론 운동도 하시고 식단 관리도 하셨지만 몇 개월 후에 혈당 수치가 많이 안정되셨다고 해요. 귀리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홍화씨가 혈액순환을 도와서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다섯 번째는 들깨예요. 들깨와 홍화씨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홍화씨의 오메가6 지방산과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균형 잡힌 지방산 섭취가 가능해져요. 우리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모두 필요한데 그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들깨와 홍화씨를 함께 드시면 이 비율을 적절하게 맞출 수 있어요. 들깨가루와 홍화씨 가루를 섞어서 쌈장에 넣어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함께 사용하시면 좋아요.
들깨죽을 끓일 때 홍화씨를 조금 넣어도 고소함이 배가 돼요. 여섯 번째로는 토마토를 말씀드릴 거. 토마토와 홍화씨의 조합도 추천해 드려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홍화씨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토마토 주스를 만들 때 홍화씨 가루를 조금 넣어 드시거나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홍화씨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도 홍화씨유를 사용하면 건강에 더 좋은 소스가 만들어져요. 일곱 번째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예요.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중금속을 배출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홍화씨와 함께 먹으면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미역국을 끓일 때 홍화씨유를 조금 넣어 볶으시거나 해조류 샐러드에 홍화씨 가루를 뿌려 드시면 좋아요. 특히 미역국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니까 홍화씨와 함께 조리하면 일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여덟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예요. 이 성분이 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홍화씨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돼요. 브로콜리를 쪄서 드실 때 홍화씨유로 만든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좋아요. 또는 브로콜리 수프를 만들 때 홍화씨 가루를 넣어도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아홉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는 대표적인 식품이죠.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홍화씨와 양파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져요. 양파를 볶을 때 홍화씨유를 사용하시거나 양파 장아찌를 담글 때 홍화씨를 함께 넣으시면 좋아요. 양파즙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홍화씨 가루를 조금 섞어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열 번째로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말씀드릴게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홍화씨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좋은 지방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아침에 간단하게 견과류 한 줌과 홍화씨차를 함께 드시거나 견과류와 홍화씨를 같이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요즘은 견과류 믹스 제품도 많은데 거기에 볶은 홍화씨를 섞어서 보관했다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홍화씨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건 바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홍화씨 자체가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만약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홍화씨를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물과 홍화씨의 효과가 겹치면서 혈액이 너무 묽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심한 경우 뇌출혈의 위험도 있어요. 실제로 한 분이 혈압약과 함께 홍화씨를 많이 드셨다가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든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홍화씨를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 주의하실 건 찬 성질의 식품과 함께 먹는 거예요. 홍화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성질이 상충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수박이나 참외 같은 찬 과일, 그리고 오이나 배추 같은 찬 채소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소량은 괜찮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함께 먹으면 배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여름에 수박을 많이 드시고 나서 홍화씨차를 진하게 끓여 드셨는데 그날 밤에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셨대요. 그 이후로는 찬 음식을 드신 날에는 홍화씨를 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술이에요. 홍화씨와 술은 정말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홍화씨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술도 혈관을 확장시키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술자리에서 숙취 해소를 위해 홍화씨차를 드시려고 하시는데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술을 드신 날에는 홍화씨를 피하시고 홍화씨를 드신 날에는 술을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해요. 네 번째로 주의하실 건 카페인과의 조합이에요.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와 홍화씨를 함께 먹으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홍화씨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카페인도 심박수를 높이거든요. 특히 평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시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홍화씨와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고추나 마늘, 생강을 과도하게 넣은 매운 음식과 홍화씨를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앞서 생강과 홍화씨가 잘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적당한 양의 생강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는데 홍화씨도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위장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인삼이에요. 인삼도 홍화씨처럼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이죠.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인삼과 홍화씨를 함께 드시면 혈압이 오르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인삼을 드시고 계신다면 홍화씨는 피하시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유제품과의 조합이에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홍화씨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홍화씨의 기름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하기 어려운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 홍화씨를 우유에 타서 드시고 싶다면 일반 우유보다는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철분제나 칼슘제 같은 미네랄 보충제예요. 홍화씨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철분이나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분제나 칼슘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홍화씨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최소 3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아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나 골다공증으로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홉 번째는 갑상선 관련 약물이에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홍화씨를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홍화씨가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이 홍화씨를 많이 드신 후에 갑상선 수치가 변동되었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관련 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열 번째는 혈당 강화제예요. 당뇨병으로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홍화씨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 홍화씨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저혈당 증상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는 거예요.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홍화씨를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이제 홍화씨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먼저 하루 적정 섭취량은 15g에서 20g 정도예요. 보통 티스푼으로 2스푼에서 3스푼 정도 되는 양이에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한 스푼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홍화씨는 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약한 불에서 노릇노릇하게 볶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소화도 잘 돼요. 볶을 때 너무 강한 불에서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볶은 홍화씨는 그대로 드셔도 되고 가루를 내어 드셔도 좋아요. 가루로 만들면 여러 음식에 섞어 먹기도 편하고 흡수도 잘 돼요. 믹서기나 커피 그라인더로 곱게 갈아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면 돼요. 홍화씨차로 드실 때는 물 1리터에 홍화씨 한 줌 정도를 넣고 끓이시면 돼요.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더 끓이세요. 색이 연한 갈색으로 우러나오면 적당해요. 여기에 대추나 감초를 조금 넣으면 단맛도 나고 영양도 더 좋아져요. 차로 끓인 홍화씨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2일에서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두면 변질될 수 있거든요. 식사와 함께 드실 때는 밥을 지을 때 홍화씨를 조금 넣으셔도 좋아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요. 볶은 홍화씨를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적당해요. 나물을 무칠 때도 참기름 대신 홍화씨유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들기름과 홍화씨유를 반반 섞어 사용하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속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좋아요.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홍화씨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밤에 드시면 잠을 설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잠이 얕으신 분들은 낮에 드시는 게 좋아요. 홍화씨를 고를 때는 색깔이 밝고 깨끗한 것을 선택하세요. 검게 변색되었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냄새를 맡아보시고 곰팡이 냄새나 쉰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특히 냉장 보관이 중요해요. 홍화씨를 드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증상들도 알려드릴게요. 만약 홍화씨를 드신 후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배가 자주 아프거나 설사가 계속되는 것도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좋아도 누구한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섭취량을 줄이시거나 잠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홍화씨를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홍화씨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임신 중에는 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출산 후에도 수유가 끝날 때까지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최소 2주 전부터는 홍화씨를 중단하셔야 해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수술 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제 실제로 홍화씨를 드시고 계신 분들의 경험담을 좀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60대 여성분은 손발이 차가워서 겨울만 되면 고생을 하셨대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장갑을 끼고 있어도 시렵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설치곤 하셨대요. 그분이 홍화씨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매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2달째부터 손발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대요. 석 달이 지나니까 예전만큼 손발이 차갑지 않고 밤에도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또 다른 50대 남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민이셨어요.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계실 때 홍화씨에 대해 알게 되셨대요. 검은 콩과 홍화씨를 함께 볶아서 매일 아침 가루로 만들어 드셨어요. 물론 운동도 시작하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식단 관리도 하셨는데 6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해요. 꾸준한 노력의 결과겠죠. 한 70대 할머니는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홍화씨차를 함께 드시면서 혈압이 안정되는 걸 느끼셨대요. 물론 약은 계속 드셨고 홍화씨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조심스럽게 드셨는데 혈압 수치가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셨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홍화씨를 드시고 나서 속이 메스꺼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평소에 위염이 있으셨고 공복에 홍화씨차를 진하게 드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식후에 묽게 타서 드시니까 괜찮아지셨대요. 또 어떤 분은 홍화씨와 커피를 함께 드셨다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웠다고 해요.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였대요. 그 이후로는 커피 대신 보리차를 드시면서 홍화씨를 섭취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셨대요. 이렇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내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홍화씨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홍화씨차, 홍화씨 가루, 홍화씨유, 홍화씨 환, 홍화씨 캡슐까지 정말 여러가지 형태로 나와 있죠. 어떤 걸 선택하든 제품을 고를 때는 원산지와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국산 홍화씨가 가장 좋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시되 너무 저렴한 건 품질이 의심스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인증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홍화씨를 드시면서 다른 건강관리도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홍화씨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도 하시고 충분한 수면도 취하셔야 해요.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명상 같은 것도 도움이 돼요.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것도 좋고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홍화씨가 혈액순환을 돕는데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이 잘 되거든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꼭 금연하시길 권해드려요. 홍화씨로 혈관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데 담배를 피우시면 효과가 없어요. 담배는 혈관을 막히게 하고 혈압을 높이거든요. 금연이 정말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들 하지만 과음은 절대 안 돼요. 특히 홍화씨를 드시는 날에는 술을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건강을 위해 홍화씨를 드시는 건데 술로 그 효과를 망치시면 안 되잖아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홍화씨를 드시면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수치가 좋아지면 더 열심히 드실 동기부여도 되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빨리 대처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홍화씨든 뭐든 건강식품은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두 달 드시다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데 그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우리 몸은 천천히 변화하거든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기다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홍화씨는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특히 검은콩, 생강, 결명자, 귀리, 들깨, 토마토, 해조류, 브로콜리, 양파,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하지만 혈액 관련 약물, 찬 성질의 식품, 술, 과도한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 인삼, 유제품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철분제나 칼슘제, 갑상선 약물,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하루 15g에서 20g 정도가 적당하고 볶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식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시면 피하시고 수술 전후에도 드시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면서 적정량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드시면서 다른 건강관리도 함께 하시는 거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죠. 홍화씨가 그 노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홍화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운동, 식단,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같은 것들도 함께 신경 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홍화씨를 드실 때 오늘 말씀드린 궁합 좋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주의해야 할 음식들은 피하시면서 건강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현명하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 소중한 건강을 지키시는데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